안녕하십니까, 이세훈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과 메타버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또 블록체인 등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상품, 서비스 또는 프로세스나 운영 방식을 혁신하고 나아가서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이런 지속적인 과정으로 현재 기업의 필수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입하는 계기가 코로나19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비대면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전자상거래는 8주 만에 10년간의 변화를 8주 만에 다 겪었어요. 원격 의료는 15일 만에 10배의 성장을 했고요. 비디오 스트리밍은 5개월 만에 7년간의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2주 만에 2.5억 회를 넘어서는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어떤 바른 제품 생산과 고객 대응에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고요.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는 사용자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어떠한 경험을 반영한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존을 위해서 산업 간의 경계를 넘어서 자신만의 고유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DT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직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의 직무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이것은 플랫폼입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플랫폼 사업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또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플랫폼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인데요. 여러분들의 어떤 공유 플랫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어있는 집을 빌려주거나 자기 차를 자기가 필요 없을 때 대여를 해서 수익도 얻는 것이죠. 이런 플랫폼 사업자는 집 하나 없이 차량 하나 없이 두 가를 즉 공급자와 소비자를 이어줌으로써 거기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는 많은 고객들이 모이고 있고요. 이렇게 고객들이 많은 사업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돈을 버는 이러한 플랫폼을 만든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을 어떻게 플랫폼 회사로 만드는가,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필요한 요구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가상과 현실의 융합입니다. 가상은 디지털이죠. 현실은 아날로그입니다. 따라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가상현실, 즉 VR 또는 증강현실, AR 또는 블록체인이나 무인 점포, 또 인공지능 비서나 디지털 트윈 등은 모두 가상과 현실의 융합 영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모바일 시대를 통해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술에 충분히 익숙해진 이용자 경험을 우리가 아날로그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는 시장이 모바일에서 IoT, 즉 사물 인터넷으로 또 IoT에서 인공지능으로 계속해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LTE 또는 5G 이동통신망의 탄생을 기존에 촉발된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것의 진화와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O2O, 즉 온라인 투 오프라인은 데이터의 통합으로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둘 간의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 이용자에 대한 컨텍스트, 이 이용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업과 고객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디지털 기술이 매우 중요하며 데이터를 중심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된 것은 결국은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발굴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본에서 추가적인 가치가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용 방식을 굉장히 다양화할 수 있으며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의 발굴은 비즈니스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나 개인 맞춤화 또는 제품의 서비스화, 또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순하게 기술적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라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의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예전과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역량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는 어땠습니까? 바르게 보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제 미래는 다르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배웠습니다. 이제는 다시 정의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공지능이 해결해 줄 것이니까 이제 인공지능에게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제시해 주는 것이, 그러한 능력과 관점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경쟁했습니다. 이제는 협업해야 살아남습니다. 협업의 기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성공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배우게 될 여러 가지의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역량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는 오프라인 매장 기반의 커피 판매를 모바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고 확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한 경험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스타벅스는 어떤 고객 데이터에 기반한 리워드 또는 개인화 또는 결제 주문 등 디지털 플라이 필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요. 이를 위한 앱 개발을 통해서 또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로열티 카드 개발 또는 매장 내 무료 와이파이 설치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어냈습니다. 또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2010년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해서 나이키 앱을 통해서 운동 관련된 차별화된 생태계를 구축해냈죠. 그래서 나이키 플러스 아이팟을 한다든가 나이키와 GPS 또는 나이키 플러스 스포츠 GPS 워치 등 여러 가지의 제품을 이런 스포츠와 디지털의 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또 2019년에 출시한 나이키 핏 서비스는 나이키 앱에서 카메라로 발을 촬영하면 발 사이즈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적당한 신발 사이즈를 또 찾아주고 그에 맞는 다양한 신발을 추천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신발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IT와 접목된 IT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말할 것도 없겠죠.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원래 DVD 대여 서비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속에 여러 가지의 DT 변화를 통해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어떤 파격적인 혁신을 단행해서 오늘날 전 세계적인 이러한 스트리밍 회사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정부하고 기업이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이 있습니다. 금융, 조선해운 분야, 미래차, 또 가전, 전자, 또 유통물류, 철강, 헬스케어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